예, 90% 어디서 출제돼? A와 B를 대립 구조로 형성하겠죠. 그러면 결국 빈칸이 추적하는 거야. A와 관련된 얘기인지 B와 관련된 얘기인지. 그치? 내리 꽂으면 됩니다. 그쵸? 네. 하지만 10%는 사실 대립구조가 아니라 어떤 I를 계속해서 줄세 오는 건데 이 줄 세우기 유형을 못 맞추는 거죠. 왜? 패러프레이징이 안 되니까. 오히려 오답률은 이게 더 높아. 서울대 10번 얘기했는데 서울대를 못 골라. 왠 줄 알아? 똑같은 말로 설명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쌤이 뭐라 그랬어? 글을 읽다가 찝찝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뭐다? 이건 어떻게든 무언가 같은 얘기일 거야 라고 자꾸 머릿속으로 조립해야 돼. 알겠니? 해석이 안 되는 순간 이거 무슨 개소리야 쌉소리야 이러지 말고. 알겠죠? 그냥 쓰는 단어란 건 없어. 여러분들이 푸는 지문은 전부 다 트레이닝된 훈련된 작가가 쓰는 글이야. 그럼 작가는 일관성 있게 글의 구조를 맞춰 쓴다고. 우리 거꾸로 쫓아가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유형을 오히려 잘 못 풀어. 화면 볼게. 저저번 시간에 이제 오답률 가장 높은 거를 이제 해봤는데 빈칸 약간 감 떨어진 친구들 위해서 네 최상위권반 교재로 한번 볼게. 봐. 다 이런 식이야. 그런데 그냥 해석하면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알겠습니까?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 뭐 해상도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밀도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감지가 되네 어쩌고 저쩌고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못 풀어요.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해상도는 흥미로워. 어떻게? 굉장히 크면 인상적이면 성장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흥미를 가져. 그러나 많은 게 꼭 필요하진 않아. 이런 게 대립구조예요. 알겠지? 사람들은 무조건 해상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however, 풀로 바뀌죠? 안 필요 없다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여기 왜 내가 미끈 거 써? 이런 거 예시지. 지질학자 얘기하는 거 아니야. 도시계획자 얘기하는 거 아니고 transportation, 즉 교통수단 플래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얘는 다 예시일 뿐이야. 알겠습니까?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 그닥 해상도가 과하게 많이 필요는 없구나. 됐니? 됐지? 해상도가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예시야.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당연히 1시간에 한 번씩 해상도가 필요하지만 도시계획자들은 한 달 또는 1년에 한 번만 필요하며 트랜스포테이션 플래너는 아예 필요하지 않아. 해상도는 각각 필요한 영역일 때만 필요하면 돼. 굳이 extreme 많이 필요 없어 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치? 굳이 쓸데없이 많을 필요는 없어. 이게 주제야. 그러면 빈칸은 그러므로 그 해상도는 뭐만 하면 돼? 내리 꽂으면 돼. 맞니? 과하게 많이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돼? 그 분야에 딱 필요한 만큼만 필수 요건만 만족시키면 돼. 1시간에 필요한 거와 한 달에 필요한 거와 1년에 필요한 해상도 각각 맞게 하면 돼. 이러면 1분 안에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고르는 줄 알아? 인공위성 고르겠죠. 그치? 오, 인공위성 얘기하는 것 같아. 그치? 이해되십니까? 네. 그치? 그래서 빈칸 추로는 쌤이 매번 설명하지만 둘 중에 하나야. 플로우가 바뀌든 대립구조가 형성되던. 그치? 그래서 자꾸 컬러링을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딱 두 지문만 풀고 갈게. 여러분들이 인지는 해야 돼. 이젠 문제를 맞추고 못 맞추고. 자, 지금 1분 드립니다. 딱 1분 드립니다. 4번 지문. 대립구조 형성된 지문인지 한 줄로 줄 세우는 지문인지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답률 높아요. 70% 이상 틀렸어. 자, 볼게요. 이 글은 대립구조 아닙니다. 한 줄로 줄 세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한 줄로 줄 세웠다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왜? 뭔가 다르게 표현하다 보니까. 시작할게. 천천히 할게. 중요한 증거가 있어. 비만 위기. 뭐가 아니라 not 아니라 but 이거래. 아직은 모르지만 최소한 뭐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됐죠? 사람들이 살찌는 건 먹어서 찌는 게 아니라 딴 데 있대. 그치? 그럼 이 딴 거를 추론해 봐야지. 그치? 이게 칼로리 착각이라고 부르는데 됐지? 칼로리 착각이라고 부르는데 2003년에 먹여봤어. 뭐를? 조금 부드러운 음식을. 그랬더니 결국 뭐는 똑같았지만 알갱이는 똑같은 양을 먹었어. 즉 same 됐죠? 하지만 나중에 당연히 소프트 푸드를 먹은 애가 더 쪘대. 아, 됐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뭔가 부드러운 음식이라는 개념이 뭐다? 뭐의 재진술? 가로니까 당연히 스키버구구. 그치? 자, 이런 부드러운 음식이 훨씬 더 살이 찌는데 체중을 늘리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걸 이러한 발견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대. 왜? 우리가 걔를 뭐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씹어야 되며 어떻게 된 음식이라면 가공이 덜 된 음식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뭐 하는데 소화하는데 더욱더 많은 에너지를 쓰겠지. 됐죠? 즉 이론상 칼로리는 뭐 하더라도 동일하더라도 이게 아까 무슨 말이야? 더 same이죠. 그치? 네, 이러면 완성.
됐지? 색깔 연습 끝. 줄 세운 거잖아. 알겠어?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라 음식의 뭐 때문에? 유형 때문에. 어떤 음식의 유형? 부드러운 음식, 질긴 음식, 부드러운 음식, 질긴 음식. 왜? 많이 씹어야 되니까. 됐니? 그러면 만일 우리가 살찌는 게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는 가격이 비싸, 여기는 싸. 그럼 뭐와 관련된 거? 가격과 관련된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는 이게 아니라 이건데 이게 뭐냐면 소프트냐, 질기냐, 부드럽냐, 질기냐, 부드럽냐, 질기냐. 뭐에 관련된 거야? 질감에 관련된 거야. 왜? 어차피 영양분은 똑같았고 칼로리가 똑같았다면 얘가 뭔가 살이 더 쪘다는 거, 뭔가 이거의 문제는 아니라는 게 도출되죠, 맞지? 됐죠? 영양분도 똑같았고 칼로리도 똑같은데 한쪽만 살쪘대. 그러면 이거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면 갖다 꽂으면 되지. 뭐? 더 씹어야 되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더 소화를 잘하기 위해. 결국 어떤 음식이야? 질감과 관련된 음식. 됐지? 그러면 키워드 뭐예요? 뭔가 질감된, 그치? 질감과 관련된, 아까 뭐 씹고, 그치? 그 다음에 덜 가공이 되고. 됐죠? 그러면 감정 전혀 근거 없고요. 그치? 필수적인 영양소, 아까 영양소는 똑같다고 했어. 그렇다면 영양소의 차이 때문에 살찌는 건 아니죠. 그치? 됐죠? 자, 비만이 우리의 건강에 아주 큰 위협이 됩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건 아니야.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건 어떻게 먹길래 얘는 똑같은 영양분과 똑같은 칼로리를 섭취하는데 왜 얘만 살이 디릿디릿 더 찌냐가 관건이잖아. 그치? 이해되죠? 네. 그쵸? 네. 아까 뭐라 그랬어? 영양분은 똑같다니까 뭘 숨겨져 있어. 그치? 즉 우리의 음식이 가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먹기 전에 이게 소플리 한지 딱딱한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뭐를 한다? 소화를 시키기 위해 더욱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라는 얘기죠. 됐죠? 그러면 정답 몇 번? 2번. 간단했죠? 그래, 흐름만 파악하면 돼. 왜? 한 줄로 줄 세운 거기 때문에. 알겠지? 네. 그 다음 6번 하고 쉴게요. 6번은 그냥 내가 할게. 자, 속담이 있다. 뭔진 모르겠다. 근데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연구가 중요하겠다. 그치? 됐니?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자, 베이스볼, 즉 야구 팬 집단을 연구를 해봤는데 어떤 야구 팬? 굉장히 열정적인. 그치? 네. 이건 사실 약간은 부정에 가깝습니다. 네, 프레이크 또라이예요. 그치? 네, 약간 미친. 그쵸? 네. 됐죠? 그리고 조금 덜 열정적인. 이거는 완벽한 대립 구조가 형성됐죠. 그치? 굉장히 열성적인 팬과 그닥 그렇지 않은 팬들. 됐죠? 아시겠죠? 됐지? 그런데 열성적인 팬들, 자, 잘 봐. 그리고 집중해. 기억해야 돼. 작가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대립구조가 둘 중에 하나 편을 들 거야. 맞지? 중립은 절대 취하지 않아. 작가는 열성적인 팬들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그렇지 않은 팬들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싶은 걸까? 얘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왜? 레슨은 영어에서 부정어야. 그렇지? 이해되죠?
지금 이해돼? 레슨은 영어에서 부정의 개념이라고. 만일 이 사람이 이걸 진짜 더 말하고 싶었다면, 이걸 긍정적으로 봤다면, 집중해, 이거 많이 나와. 긍정적으로 봤다면 레스를 써서 덜 열정적이다가 아니라 more를 써서 좀 더 차분한 이라고 표현을 했겠지. 알겠습니까? 좀 더 차분한, 좀 더 침착한, 좀 더 냉정한. 알겠니? 됐죠? 요런 것도 여러분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들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얘네가 뭐를 알아? 그래. 자, 잘 기억해내는지를 실험을 했는데 얘네가 당연히 뭐를 알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인상을 받을 수 있었대. 그치? 네. 어떤 거? 뭐 이런 건 이거 좀 풀린 거 알죠? 뭐 주자가 뛰고 그 다음에 뭐 뛰어서 점수가 득점을 하고 이런 상황들을 누가 열정적인 팬들이 훨씬 더 잘 기억을 했대. 반대로 덜 열정적인 팬들은 당연히 게임에 관련된 어떠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중요한 사실을 거의 기억해내지 못한다. 됐죠? 그러면 because 왜? 열정적인 팬들은 잘 기억했어. 그렇지 않은 팬들은 게임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했어. 그러면 그 이유는 정답 나왔습니다. because 정답이겠죠. 작가의 의견. 이게 만약에 주제문이었다. 그러면 어디다 꽂으면 돼? 내리 꽂으면 되지. 그치? 빈칸이니까 이거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되고 만일 이게 주제를 찾는 문장이다 그러면 뭐 그러면 돼? because 이하가 주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열정적인 사람들은 왜 잘 기억했고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왜 잘 기억을 못했냐면 열정적인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잘 몰랐어. 뭐에 관련돼서? 게임의 내부 규칙에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게임에 대한 규칙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대. 됐죠? 그러면 결국 열정적인 사람들은 단순히 열정적이어서 기억을 잘한 게 아니라 뭐를 잘 알고 있었다? 그 게임의 규칙, 정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한 거고 덜 열정적인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덜 열정적이어서 기억을 못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게임의 규칙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나더라. 됐니? 그러면 키워드 뭐예요? information이잖아. 갖다 꽂으면 정답. 됐지? 정보를 많이 알면 규칙을 많이 알면 더 잘 이해하지만 규칙을 잘 모르거나 정보가 없으면 나중에 기억을 잘 못한다. 아주 단순한 대립 구조예요. 그런데 선지에서 집중해. 선지에서 인포메이션을 대놓고 선지에 넣어버리면 너무 난이도가 낮아지니까 걔를 싹 뭘로 바꾼 거야? 인포메이션을 knowledge로 바꾼 건데 기억나지? 쌤이 뭐라고 얘기했어? 속어법 몇 개 날아간다? 3개 날아가. 그치?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뭘로 바꾼 거야? knowledge. 그 다음에 knowledge 요렇게 바꾼 건데 그치? 됐죠? 근데 5번도 키워드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얘는 아예 정보를 뭐 하는 거야? 얻는 과정에 방해라고 했으니까 완전 불이치하는 거고요. 됐지? 그 다음 지식하고는 상관이 없어. 얘네가 서울대 나온 애들은 더 잘 기억했어? 전문대 나온 애들은 게임 기억을 잘 못했나? IQ가 똑똑한 애들이 더 잘 기억했나? 전혀 상관없죠. 그치? 게임의 규칙을 잘 아냐 모르냐잖아. 그쵸? 그 다음에 everywhere and all times.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발생할 수 있대. 뭐라는 거야? 전혀 생뚱맞죠. 그치? 알겠죠? 그러면 사실 정답은 1번과 3번으로 좁혀지는데 됐죠? 네.
이 사람들이 아는 이유가 뭐다? 그만큼 그 게임의 규칙, 그 게임의 정보를 잘 아니까 나중에 더 뭐하더라? 기억을 잘 하더라. 잖아, 그치? 그래서 아는 만큼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됐죠? imagination, 상상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주제문이었고요. 됐지? 그럼 얘들아, 이제 쉴 건데 봐. 이게 그렇게 못 풀 문제는 아닌데, 맞니? 못 풀 문제는 아닌데 너희가 중심 소재를 잘 못 잡은 거야. 이걸 막 해석을 해본 아이들이 왜 이걸 보통 틀리냐면, 왜 어렵게 느끼냐면, 분명히 뭔가 열정적이고 열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거의 차이를 자꾸 생각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됐어? 여기서 말하는 열정적과 열정적이지 않은 차이는 하위 카테고리였잖아. 그럼 도대체 얘네가 왜 잘 기억하냐면, 게임의 규칙을 잘 아니까. 얘네가 왜 잘 기억 못하냐면 게임의 규칙을 모르니까. 그러면 뭐가 중요해? 게임의 규칙을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잖아. 맞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이 단어에만 현혹당한 거지. 그쵸?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조금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정답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 요거 하나 얘기할게. 잘 봐. 두 갈씩 빈칸일수록 여러분들은 더 집중해야 돼. 왠 줄 알아요? 통계적으로 두 갈씩 빈칸 오답률이 훨씬 높아. 왜일까? 왜일까? 모의고사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읽었는데 내가 잘 이해 안 된다고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막 읽을 수가 없어. 그런데 빈칸의 근거는 어디 있어? 사실 빈칸 근처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빈칸이 두 갈씩 있으면 여러분들은 막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가, 잘 들어? 해석을 하다가 여기서 중심 내용을 못 잡으면 나머지도 어차피 잘 못 잡아. 그러면 이상한 빠진단 말이야. 여기는 단순히 뭐 비코즈가 단서가 있기는 했지만, 됐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찝찝한 형태로 해석도 잘 안 되거니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여기에는 근거가 없는데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기에는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찍는 거야.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반대로 미갈식 빈칸은 오히려 정답률이 높아. 왜? 처음을 이해 못해도 계속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결국 빈칸 가까워질수록 힌트가 생겨나니까.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랐는데 막 해석을 해보니까 빈칸이 밑에 있으니까 빈칸 가까워질수록 내가 뭔가 조금 그래서 이 말이구나. 오케이 알겠어 라고 정답을 고른다고. 반대로 여러분들 필요한 건 뭐야? 두 갈씩 빈칸 문제 풀 때 솔직히 한 요만큼 해석해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가지마. 어차피 틀려. 알겠어? 차라리 조금 여기를 조금 더 다시 봐. 알겠니? 조금이라도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뭔가 저건 개소리야 이렇게 찝찝한 형태로 내려가면 어차피 찍는 수준이야. 그러면 그게 습관화되면 얘들아 고등 내신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대비가 안 돼. 계속 그냥 쉬운 문제는 맞추지만 조금 어렵고 조금 변형된 문제는 다 그냥 뭔지도 모르고 졸라 찝찝하네. 그냥 대충 찍자. 약간 이래. 알겠죠? 자,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 실력을 평가받을 단계가 아니야. 아직은. 그렇잖아. 그치? 실력 평가는 언제 받아? 5월 달에 받는 거야. 4월 말이나 5월 달에. 그럼 아직도 시간 되게 많이 남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동안 실력을 쌓으시라고요. 알겠죠? 자꾸 실력을 뽐낼 생각하지 말고 그건 5월 달에 실컷 뽐내. 알겠지? 자, 10분 씩